내가 살아갈 세상 직접 선택하셔야죠. 6월 3일 최욱과 함께 제대로 한 표 찍어봅시다. MBC 라디오 대선 특별방송 최욱과 함께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해당합니까? TV로서 저게 질문의 말이에요? 정치개혁입니까?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봅니다. 어머. 야 진짜 저거는 잠깐만 저 얘기 좀 들어봅시다. 권영국.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아니 저게 뭐야? 예스노라는 말이 아니잖아.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잖아요. 설명이 필요한 딱 그렇게 설명이 필요한 질문을 던져놓고 설명을 못하게 한 다음에 예스냐 노냐. 그게 전략인 너 거예요. 예스라고 했잖아. 저 얘기 이렇게. 이미 한번 하셨어요. 끝냈어요. 이미. 이미 본인에게. 그런 인신공격 정부의 이게 토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이건 그건 인신공격이에요. 아니고. 예. 저거는 국민을 나 근데 잡아보는 젊은 거예요. 정치인 옛날에 나쁜 사람이에요. 마스크로 눈물 나쁜 찍으면서 국민의힘 민주주의 어떻게 얘기했을 노무현 때요. 정신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수준으로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진희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국민을 위한 정책은 어디로 갔냐? 법원권 운동도 하시고 변호사로 정말 우리 이준석 사회의 레드카드 선을 넘네. 것을 지금 이준석 어머니는 떡을 돌릴 때가 아니라고 아들을 재교육시켜야 된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진짜 댓글이 너무 현명해요. 마지막 그것이 토론이라 보고 있는데 진짜 역겹습니다. 아, 보기 이준석 힘드실 때문에 거예요. 정말. 정말 너무 망쳐놨어요. 이번 대선 토론 되게 중요한 건데 이준석 씨가 망쳐놨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란이라고 하는 게 폭력적으로 국헌을 물러나거나 국토를 참전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잖아요. 군사를 동원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진입해서 장악하려고 한 건 명확한 내란 행위입니다. 그 판례에도 다 나오잖아요. 김원수 후보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런 걸 보면 준석이가 토론을 깽판치러 왔네. 김원수 그러네요. 후보님 내란 세력 그 자체 댓글 공약은 없고 네거티브만. 그러니까요. 어제 핸드폰 샀는데 던질 뻔. 참으십시오. 자십시오. 괜히 그거는. 에이.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준석이 뺍시다. 갈라치기 기회주의 펜코 정치 인성 미달. 가서 즉시 샤워해라. 전혀 근거 없는 이준석 말 듣고 아이들이랑 같이 소리 지르셨대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셨다고. 네. 우리 그러니까 애들도 보는데 네, 진짜.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 정말 심한. 근데 사실 욕설이에요. 네. 욕설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공공재. 자녀 정치 교육 한다고 이거 보시는 분들 계셨을 그거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해요. 선을 넘었어요, 진짜. 무책임해요. 예. 무책임. 제가 장담한데 저것 때문에 네. 지지율도 떨어질 거예요. 지지율도 정말 저건 있을 수가 없는 떨어지네요. 얘기예요. 대선 토론 수준이 이준석이 듣는 청취자의 수준까지 욕보였다. 아 맞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전 국민들이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아, 했어요. 저는 그 중간에 저는 중간에 그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저는 언사. 매일 아침에 보수 언론들 신문들조차도 이 부분을 신랄하게 아마 비판할 겁니다. 네. 오히려 보면서 우린 다 죽였다 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거 왜 저러냐? 예. 안 그러겠어요? 제가 완벽하게 토론 전략이 잘못되었다. 네. 예. 그리고 저것은 타인에 대한 비방일 뿐만 아니라 인신공격이고 저거는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에요. 맞아요. 내가 그때 그 맞아요. 말을 왜 했을까? 너무-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했다라고 네. 저는 후회할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예. 만약에 그것도 전략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저질로 나올 줄 몰랐으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한번 내가 끌어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흑역사로 남을 겁니다. 네. 지금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라고 본인이 노무현 정신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폄훼하는 발언들 다 소환되고 있어요. 이것도 본인이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이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애정해 맞이하는 FM 코리아, 펜코, 코리아. 펜코에도 지금 그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서는 여성 단체가 성명서를 내야 된다. 그렇게 라는 나오는군요.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젓가락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준이 이 너무 사람의, 심각한, 너무 심각한 수준인 이런 말은 거죠.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 젓가락으로 도배질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이 수준이라는 이거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누가요? 아닌 말로 그냥 격렬하게 술자리에서 좀 의견이 다른 친구들끼리 싸우면서 하다가도 이런 말이 나오면 맞아요. 네. 폭력 사태로 맞아요.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네. 수준이에요. 네. 이건 술자리에서 진짜 하는 시궁창의 발언이거든요. 음.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이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벌였던 TV 토론 자리에서 온 국민이 생중계로 그거를 들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준석 후보는요. 음. 앞으로 안 나서야 될 사람이에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요. 그 정도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품격 이런 것은 보기 어려웠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맞아요. 예, 전 국민이 미래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리더를 뽑는 그 선택의 기준을 마련할 TV 토론 마지막 토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망발을 하는 것은 그 국민된 도리를 네, 완전히 네. 저버렸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지저분한 토론의 끝판왕이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수준 낮은 토론 험담 배틀 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은요 정말 불길한 예감인데 외신에서도 다룰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아니 이거는 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렇죠. 예전처럼 대한민국에 주목받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금 각 북마다 막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극우화 내지는 보수화 얘기도 나오고 스트롱맨 얘기도 나오고 전쟁도 그치지 않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 계엄이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과연 대한민국은 뚫고 나갈 것인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 주목하는 가운데서 나온 발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안 다루겠어요? 이거는? 이게 국민 모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신들이 이 보도를 할 때 대한민국이 사실 그 경제력 11대 물론 윤석열 시대에 네. 많이 추락은 했습니다만 소득 수준이 3만 불이고요. 그리고 또 군사력이 세계 5위권에 네. 들어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에요. 맞습니다. 예. 엄청난 선진국에서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기자들이 제가 12월 3일 그 밤에 로텐다울에 갔을 때 이미 외신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BBC, CNN 기자들이 네. 있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큰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인데 여기에서 젓가락 얘기를 하고 있다? 제가 댓글들도 다른 언론사에 붙은 댓글들도 봤는데 이거는 지상파 이 토론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네.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여성 비하 발언으로 보이고 이거 이재명 후보를 아마 욕보이려고 한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맥락에서 더 심한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본인 성매수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준석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제 토론에 대해서 지금 비판,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거 책임져야 된다. 법적인 책임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입장을 일단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서 원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분은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최대한 정제한 표현이 언급이 젓가락입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반성이나 소위 말하는 개사과류의 사과조차 있지 않습니다. 저 밑에까지 지금 끝까지 쭉 보시면 젊은 윤석열이라고 어제 누가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권영국 올라오던데 후보가 40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를 40대 윤석열 했었고. 마지막 대목을 지금 보세요. 꼰대처럼 가르치잖아요. 지도자의 자세란 그와 같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해야 되는 얘기예요? 본인한테 해야 되는 얘기죠. 본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네. 불편하더라도 어제 제가 과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젓가락 얘기할 때는 저 좀 놀랬거든요. 이준석이 그 펜코 대통령 아닙니까? 맞아요, 펜 뚜깍시에 내가 그래서 바로 펜코 들어가 봤어. 펜코에서도 반응이 안 좋아. 지금 그 아까 젓가락 그 젓가락 아 있나? 그래요? 아. 뭐라고 한디? 니는 지금 마지막 정책 우리 정책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니는 그런 건 김문수한테 토스하지 와 니가 하노 이런 반응. 그런 거고. 배렸어. 그리고 그 신고됐단다. 그 8살짜리 딸내미랑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해가지고 저 보는데 저 뭐고 이러면서 바로 민주노조에 너무 심했습니다. 준석이가 이게 참 전략이 굉장히 외줄타기인 게 이게 자기가 센 걸 던지잖아. 그러면 임팩트가 없으면 죽어. 이게 개그랑 똑같아. 개그도 저질 개그를 던져. 빵 터지면 너무 재밌는데 이게 딱 타이밍 안 맞고 뭔가 안 터진다? 나만 쓰레기들이 병신되죠. 병신이 됩니다. 딱 이준석이가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헛발질을 많이 하지 않았나. 타이밍도 안 맞았고 맞다. 임팩트도 제대로 안 들어갔고 맞다. 이게 안 맞았어. 그리고 젊은 보수 정치인 그거를 자가 갖고 가야 되는데 오늘 완전 베리스. 그리고 이준석도 정말 저러니까 진짜 정무 감각이 없는 게 자기가 이제 9% 10% 간당간당하게 왔잖아. 그러면 이제 이재명 공격 안 해도 돼. 왜냐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든. 그러면 이준석이 이전에는 공격했으니까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으면 반응이 훨씬 좋았을 거야. 그래. 어그로를 딱 끌고 나서 이제 본연의 무언가를 코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공격만 하면서 약간 어그로만 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라탕도 3일 연속 먹으면 얼마나 질려. 설사해 설사. 그런데 오늘 딱 저렇게 나온 게 나는 정무감각 진짜 없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총평 한 번씩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들 보셨는지.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TV 토론 보면서 했습니다. 꽤 늦게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후보 사퇴가 아니라 아예 정치권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 착해. 우리 형님은 어제 확신하셨어. 착한 편이. 네. 에이, 우리 저 최강구 의원님은요.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요. 꺼버렸어요. 아, 꺼버렸어요? 네. 오늘 다 보여드릴 텐데. 제일 궁금한 것은 저는 허은하 대표님의 총평입니다. 네. 뭐 이준석이 이준석 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준석이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분이 지금 벌써 변하신 거잖아요. 사실 허은하 같은 사람이 한 10명 있으면 이준석 후보가 더 이상 정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제 일로 대한민국의 거의 국민 반 이상이 다 허은하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어제 같은 저런 증세가 네. 쭉 보셨던 증세가 하나 발현된 거예요? 아니면 또 특이한 짓을 또 하나 더 증세를 만든 거예요? 되게 익숙한 장면이고 아, 그래요? 한 그래요? 5, 60% 정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50%에 네, 불과하다. 제가 한 6개월, 7개월 겪었을 때는 더 있어요. 아, 어떡하냐. 더 우리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님. 전 허은하 대표가 이 끌어져 내려가는 과정에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당원들의 총이다부터 시작해서 그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독재가 어쩌다 말을 하면서 이준석 의원 본인은 개혁신당을 정말 자기의 사당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어제 봤던 뉴스타파 지금 방금 보셨던 영상까지 포함해서 이야말로 진짜 이준석열이다. 이건 분명히 이준석열을 바꿔야 맞아요. 돼요. 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앞으로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고 뭐 언론 같은 경우야 자극적인 단어가 자주 나오니까 네. 계속 인용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저는 앞으로가 더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저 진짜 맞아. 이 인상이나 말장난에 많이 속으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조차도 네. 심지어 제가 신인규 변호사나 제가 보면은 물어보잖아요.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제일 잘못된 게 뭐냐. 내가 판단하지 않고 물어봐. 신인규 변호사가 한때 그거에 끌려가지고 가서 정치를 거기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지. 왜 치를 떨고 나와서 지금 저렇게 공격하는 거냐. 개인적으로 무슨 저기가 있냐. 네. 그러면은 그 이준석과 같이 정치를 해본 사람들의 한결같다 하나 같은 얘기가 앞과 뒤가 저렇게 완전히 다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있는 증세의 발현이냐라고 여쭤봤던 거는 저거는 뭐 앞뒤가 다른 모습 자체를 떠나서 아예 그냥 허위 사실을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지 나름대로 무기라고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저한테 이준석한테 막 학을 띄웠던 분들이 말씀하시던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거가 아닌가 했는데 네. 방금 허 대표님이 저거 60%밖에 안 보인 거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쟤는 아이템이 몇 개인가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준석까지 우리가 뭐 비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또는 아니 이준석 정도면 그래도 뭐 합리적 보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 이거 빨리 깨야 된다. 맞아요. 진짜 이거 빨리 깨야 돼.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 커요. 이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 국민이 보는 대선 토론에서 이런 빌드업을 해요. 이건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암시하려 했던 이미 여기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저 방송을 봤다면 누구든지 뭐야 저 미친 새끼는 그렇습니다. 육성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폭망인 거예요. 이걸 나중에 게시판 검색하려는 사람들 상대로 댓글팀이 작업하면 된다고 누군가 전략을 짰다면 멍청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어제 이제 저는 이제 그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토론을 하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야, 생방송으로 보고 있다가 야, 나의 인내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구나. 순간 거업이 될 뻔했어요. 욕할 뻔했다고요? 네. 아니 이게 욕 나오지. 사실. 와,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제하면서 냉정하게 분석하는 척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속으로는 계속해서 욕이 나오고 있고 감정이 밑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거야. 있고 활화산처럼 막 표정을 보니까 장수영 기자도 그 점잖은 사람이 저거 좀 건드리면 쌍욕할 것도 분위기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제 그 장성철 평론가가 대가리 박두반. 대가리 박았어. 이준석을 자기 몸처럼 아끼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냥 이러면서 머리를 막 감싸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분조차도 예상을 못했다는 건 불가능하지. 선거 캠프에서도 예상 못한 거고 만약에 선거 캠프에서 이걸 그대로 내비뒀다면 걔들 싹 다 날려야 되고 저는 어제 이거 이대로 내둔 방송국 쪽에도 책임이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근데 사회자도 당황했을 거야. 그렇죠. 그 친구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뭐 아시다시피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거고 지상파 3사가 돌아가면서 진행만 하는 거죠. 그렇지. 스튜디오를 그쪽을 쓰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SBS, KBS 어제가 이제 MBC 순서였고 전종환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뭐 어느 정도 범위 내의 일이어야 그래요. 사람이 뭐 어떤 식의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뭐 말을 할 텐데 어제는 뭐 보시는 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욕 터져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채널 돌리거나 꺼버리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TV 부순 분이 있을까봐 걱정이야. 그러니까 나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그거 아니야. 이제는 TV 토론도 19부금 딱지 붙이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좀 전에 댓글도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9살, 11살 아이들 데리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도 정치 교육을 시킨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지. 대선 후보 TV 토론이야. 내가 부모라면 같이 봤을 거야.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 후보. 어제 아까 오늘 아침에 이제 편의점에 들렸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평소에 이제 이준석을 지지한다는 후배가 있어서 자주 싸웠대. 근데 편의점 사장님이 이제 1, 2차 토론 보고 볼 것도 없다 해서 어제는 이제 새벽에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잤대. 자고 있는데 밤중에 그 후배한테 전화가 왔대. 그래서 자고 있다가 잠결에 받았는데 형 미안해 그러더래. 그 새끼 얘가 왜 이러지? 그러고서 끊고 뉴스를 찾아봤더니 그게 나와가지고 개몽됐네. 개몽됐어. 강제 개몽시켜버렸네. 개몽됐어.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때 이제 장윤성 기자가 펜코어도 들어가서 보더라고. 펜코어마저도 뒤집어졌어. 지금은 또 정신 승리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지. 펜코 특징이야. 처음에 야 이거 준석이가 이거는 좀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얘기가 나와도 압도적인 화력으로 묻어버려 걔네들을. 그러니까 펜코 애들도 영원히 갱생 안 될 거고 펜코를 베이스 캠프로 하고 있는 이준석도 영원히 갱생이 안 되는 거야. 같이 크게 묻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크게 구덩이 크게 파가지고 한꺼번에 묻어야 돼 이 새끼들은. 답이 없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 토론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정치 뭐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그잖아요. 뭐 득점을 하려다 실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 나 그런 평가보다 나는 어제 그 이준석의 그 발언은 290억짜리다. 이게 588억까지 선거 비용이 이번 대선에는 보존이 되거든요. 그럼 15%면 전액이고 10% 넘으면 절반 290억 정도 된단 말이야. 나는 어제 그 발언으로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290억 날렸다. 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진짜로 내가 바라는 건 3% 아래로 떨어져서 다음에 TV 토론 이딴 데 못 나오게. 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우리가 오늘 전제를 이렇게 하자고요. 그 어제 이준석 후보의 그 문제의 발언,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언급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에 나오는 단어도 쓰면 안 됩니다. 뭐 땡땡땡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그냥 문제의 발언, 뭐 망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단어도 우리는 오늘 쓰지 않겠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요. 오프닝 멘트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 아침에 이른바 기성매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 기성매체들의 아침 시사 프로그램들 여전히 뭐 그냥 정치평론, 정치공학적 토크, 단일화 여부, 물론 이준석 후보의 그 문제 발언을 안 다룬 건 아닙니다. 그 코너 속에 삽입해서 뭐 논평도 하고 다루기는 했으나 정상적으로라면 이 발언은 제가 언급드렸듯이 역대 대선 토론회 가운데 가장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한민국 대선 토론회 가운데 서방의 언론사들이었다면 아마 또 이거 속된 말을 뭐 3일 연속 쓰겠습니다. 박살을 냈을 겁니다. 서방의 유수 언론사들이라면. 그러면 정상적인 시사 프로그램이라면 오늘 아침에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성명서를 낸 여성단체 관계자분을 인터뷰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문제의식을 좀 편하게 다뤄야죠. 오늘 아침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은 이준석 후보를 인터뷰했어요. 그런데 아니 뭐 프로그램 명은 뺍시다. 뭐 얘기는 안 해도. 그런데 이준석 후보를 인터뷰해서 이것저것 물었는데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도 묻긴 물었어요. 전혀 문제의식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과조차 하지도 않아요. 후속 질문도 안 하고 파고드는 질문도 안 하고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 앵커나 제작진이.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 저널리즘 만만세를 외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결함이 있고 저도 역시 단점이 많은 진행자인데요.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도 제가 뭔지 다 알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들이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이런 측면을 보면.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탐구 정신이 너무 없다.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발까지도 이루어졌고 방심위에도 지금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그 이준석의 발언과 관련된 민원이 수백 건이 접수가 돼 있고 지금은 아마 더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발언은 저희가 따로 들진 않겠습니다. 다시 보는 것도 이거는 부적절해요. 근데 이제 이런 비판 그리고 고발 방심위의 민원들이 쏟아지는 이유 자체가 대선 토론 자체가 모두가 볼 수 있는 토론이잖아요. 나이 상관없이 전연령이 가족들이 보고 8시에 하는데요, 뭐.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대선 후보 토론회를.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도 실제로 시청을 많이 한 상황이었는데 시청자들은 정말 그냥 무방비로 당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배설하는 거를 예상치도 누가 이런 걸 상상했겠습니까? 오늘 제가 SNS에 한 정치평론가의 글을 봤는데 비유를 아주 잘했더라고요. 그 최병천 정치평론가가 SNS에 뭐라고 썼냐면
특정 후보와 관계된 사람이 가족이나 누가 바바리맨이라고 칩시다. 물론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인용했던 그 발언을 해당 후보의 아들이 했다라고 확인된 바가 전혀 없어요. 그거 사실관계도. 사실관계도. 네. 그런데 제가 그냥 바바리맨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쟁 후보가 바바리맨처럼 행동을 할 거냐? 그럼 생방송 통해서 직접 그거를 직접 재연해주면서 재연을 해주면서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적절합니까라고 문제제기를 그럼 할 거냐? 생방송 토론회에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 나는 문제제기하려고 했고 뭔가 뭐 진보 진영의 위선을 검증하려고 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틀린 얘기냐? 그렇죠. 그렇다고 모든 인용이 다 정당화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이 이준석 후보의 비열함과 정말 비열함이라는 단어로 최대한 순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목적으로 그 질문 자체를 또 권영국 후보한테 했다라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교묘하게 당신이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권영국 예. 후보도 지금 SNS 글을 올린 게 그 발언이 다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꺼낸 것이란 사실 토론회 끝나고 나서 알았다. 자, 그리고 왜냐하면 그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든 권영국 후보든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 얘기인가 싶은 거야. 맞아요. 예. 그 후보의 반응이 이게 무슨 얘기지? 오히려 벙쪘을 거예요. 무슨 예.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이게 사실 이번 사태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준석 후보가 자신이 갇혀 있는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글에 갇혀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을 그렇죠. 한 거예요. 시청자조차도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 맞아요, 진짜. 그런데도 이준석은 적반하장인 상태인데 오늘 SNS에는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아까 언급하셨던 거 그리고 정치적인 고소고발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글도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과를 안 한 거예요 오늘. 네, 안 했죠. 뭐 그 후에 이제 뭐 기자회견에서 뭐 사과라는 단어를 쓰긴 썼는데 전체적인 톤이나 언어나 맥락이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이준석 후보는 사과를 사실상 안 한 겁니다. 안 한 오늘. 겁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도할 때 이준석 사과했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제가 딱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다른 지점을 따야 됩니다. 다른 지점. 예. 그 워딩을 그대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그 입장을 내면서 그걸 보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바로 붙여가지고 그 뒤에 부분을 제목으로 따야 되는 맞아요. 예. 그게 이준석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치인의 발언 가운데 그 사람이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따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 사고의 얕음이 정말 그 사고 얕음이 아니고 뭐죠? 그 폭력적인 사고? 굉장히 회심의 한 방이라고 본인은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마지막 끝날 때쯤에 네. 갑자기 꺼내들잖아요. 네. 여성 성 관련된 주제도 아닌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주제가 정치였습니다. 네. 아 진짜 등에 저는 이제 생방으로 못 보고 뒤에 이제 봤는데 네. 생방이 아니라 뒤에 이제 보면서도 등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왜냐하면 근데 그 의도가 뭔지까지 다 알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나 그 수가 낮음에 네. 그러니까요. 얕음에 아우 정말 저걸 저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저런 얘기를 꺼낸다고 하는 게 정말 그것도 이제 권영국 후보를 도구화해서 그러니까요. 같은 후보인데 도구화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겠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의도의 방식도 너무 저열하고 폭력적이고 저열했고. 네. 근데 그 폭력의 대상이 네. 앞에 있는 후보도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지만 유권자들한테도 대단히 폭력적인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토론이 끝나고 제가 좀 놀랬던 게 레몬테라스라던가 맘카페라던가 네. 이런데 즉각적으로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제 자녀와 함께 TV 토론을 보고 있었는데 네. 너무 불쾌하네요. 댓글이 막 3,400개가 달려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걸 어떤 선거 전략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치적 감각도 문제고. 네. 그다음 선거 전략이 근데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가지고 막 치는 거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었죠. 확인된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다른 세상인 게 이 글이 우리는 몰랐잖아요. 네. 이런 내용이 네. 회자가 된다는 게 5월 초부터 펜코에는 베스트 글로 굉장히 많이 그 안에서는 회자가 그러니까 됐던 이게 내용이래요. 예를 들면 어떤 아기를 가진 사람 하나가 그런 팬코 같은데 아무거나 올리는 거예요. 네. 그 회자 될 거 아니에요. 지가 미우니까. 그 안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그 회자되면 그걸 근거로 그럼 공론의 장에 나와서 막 던져버려요. 네. 그럼 이 세상에 누구든 생존하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걸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한다? 네. 적어도 그 일을 하려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합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도 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정도가 최 극한이에요. 네. 근데 그걸 자극적으로 전달하려고
그 표현을 빌려가지고 거기 그 텔레비전 저는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돼 이후 그런 표현을 한 게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악이 아닐까? 맞습니다. 여태까지 보신 이 박정희는 이때 텔레비가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박정희 토론 같은 거 안 합니다. 이준석 후보 자체가 다른 후보가 네거티브하면 끝도 없죠. 이준석 후보에게 누가 홍매화를 물었습니까? 명태균은 물었습니까? 성접대를 물었습니까? 그 판에 더럽히지 않기 아니 위해서 차라리 안 물은 거예요. 이준석 후보한테 홍매화를 물을 수 있죠. 그럼 행사하다 나왔고 같은 게 있고 그런 근거 있는 거라면 물어도 되는데 인터넷에 있는 어떤 그 증오스러운 찌라시의 소문을 가지고 상대 후보를 몰아세우기 위해 극한의 단어를 다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 정말 큰일 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심심한 사과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난 아직도 잘못한 게 없고 성범죄 의식에 대해서 후보들에게 물어본 것이고. 제가 정말 그런 식으로 그 토론을 하려면 정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 지뢰네. 인터넷 토론자님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발언. 아유.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뭐 세 분도 유명한 분들이니까 인터넷에서 욕하는 거 한마디 뚝 듣고 와서 토론장 나와서 또 증거는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전국민 생방송에서 아니 이준석 후보가 주로 이제 즐겨 찾고 거기서 여러 수집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FM 코리아, 그 이제 남초 커뮤니티라고 하죠. 20대 이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고 좀 극우 성향을 띠는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너무 자주 본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증언을 했으니까 거의 사실에 부합하겠죠. 근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하더라도 팩트 체크를 해야죠. 정치인이라면 대중 정치인이라면 그것도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토론하러 나오면서는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는 하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흡수해서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 방송에서 펼쳐놨다. 그것도 너무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사고인데 그거를 대단히 좋은 공격거리라고 생각하고 지고 있던 거예요. 그 정도면 계속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 다 발언하고 나서 본인은 뭔가 해냈다라는 뿌듯한 표정이 있었어요. 이런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는 아예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충격이죠. 정말 어떤 가족 중에 여성이 많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엄청 충격이죠. 정말 어떤 그 이상의 모멸감을 느낍니다. 아니 저런 무슨 사람이 대선을 하겠다. 저희도 이제 3차 TV 토론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1차 토론, 2차 토론과 다르게 3차 토론에서는 각 후보별로 마지막 토론이니까 최선을 다할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한 1시간 반쯤까지는 제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오늘 너무 못한다. 달린다. 굉장히 좀 조급해 보이고 잘 긁혔어. 그리고 굉장히 다급해 보이고 말이 너무 빠르고 1차, 2차 토론 때에 비해서 좀 조급해 보인다.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쫓기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이 되게 그 TV 토론에서 중요하잖아요. 어떤 이미지를 유권자들한테 주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태도가 나오니까. 근데 너무 급한데 오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1시간 동안 봤는데 하나도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 미친 발언이 갑자기 나오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발언이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발언인지. 아예 미친 발언인데 그 발언을 여러분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냐. 믿을 수가 없어.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뭐 옮길 수가 없네. 이게 와. 근데 그래서 우리 유권자분들이 다 판단하실 겁니다. 저 발언 아마 이준석의 정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텐데 왜냐면 지금 이제 fem코 준천지 뭐 DC 뭐 이런 데에 인터넷 중독자 애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캠프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오늘 좀 취재를 해봤는데 지들끼리 열심히 인터넷 커뮤니티 보고 특히 이제 fem코에 올라오는 게시글들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틀거리로 잡아서 뭘 소스로 공격할지를 뽑은 것 같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뭐 나무위키 뭐 논란 항목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올리고 뭐 그랬던 당직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저딴 거를 뭐 뭔가 전략? 전술이라고 지들끼리 막 환호하면서 이거 하면 이준석이 이재명이 꼼짝 못하겠지? 이렇게 신났을지 모르겠는데 니네가 이준석과 함께 이 나라의 대선을 똥통에 쳐박은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다가 갑자기 누가 나를 똥통에다 확 떠밀어가지고 나를 빠뜨렸어. 모든 유권자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난 그냥 TV 토론 대선 후보 잘 골라보려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그냥 애들 데리고 TV 토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확 떠밀어서 똥통에다가 나를 빠뜨려버렸어요. 씨발 뭐야 이게. 나는 그냥 TV 보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넓은 범위에서의 성희롱입니다. 아주 넓은 범위. 제가 이제 정훈장교 출신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정훈교육, 성평등 교육 이런 거 받으러 다녀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헛소리 하는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정훈교육 할 때 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주 넓은 범위의 성희롱 가만히 있는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럼 내가 왜 들어야 돼? 성적 발언을 모욕적으로 했습니다. 와, 나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보다가 운전하면서 오다가 내가 잘못 들은 줄 저도 잘못 들었어요. 저도. 무슨 말이야 이게? 앞으로 돌렸어.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당연히 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그 질문을 권영국 후보한테 돌렸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굉장히 야비하게 보였어. 이것도 굉장히 악의적이고 야비한 겁니다. 예. 권영국 후보로 하여금 이 발언에 대해서 욕을 해달라라고 차도산을 하면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권영국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모르는 얘기야. 아니 저도 정치 평론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지만 몰라. 찾아봐야 알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전부 다 동시에 성희롱을 한 겁니다. 찾아보라고 한 거지.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왜 찾아봐야 돼요?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성적 모욕을 담뿍 담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추한 얘기를 권영 후보한테 왜 던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그 윤리에 있어서 이제 엄격한 진보 정당이니까 당연히 나쁜 말이라고 하지, 당연히 나쁜 말이라고 하지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던져. 근데 이재명 후보도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3차 토론의 주제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의회 개정을 통해서 뭘 하겠다. 외교 안보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이 발언과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미친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지네들 딴에는 저게 자기 후보한테 도움이 된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애들 그리고 이제 선거 캠프에서 저걸 전략이라고 냈던 애들 니네가 이준석 스스로와 함께 이준석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그 순간이 앞으로 이준석 인생 내내 따라다닐 거예요. 왠지 알아요? 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할 거거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을 나이 만 40세에 얻었는데 거기 나가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 그 얘기를 앞으로 그가 정치를 하든 그냥 일상인으로 살아가든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듣게 돼요. 왜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나는 너무 모욕적이라서 듣는 순간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게 지금 무슨 짓이지? 갑자기 TV 토론 보다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 얘기를 왜 이준석으로부터 싸대기를 맞듯이 갑자기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지 우리가? 우리는 그냥 탄핵시켜가지고 내란범을 내쫓고 조기 대선을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유권자들일 뿐인데 왜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놈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요? 너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이슨의 명을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한방 처맞기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거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돼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재명을 모욕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발언을 내뱉는 것과 동시에 전 두 가지가 사라졌다. 이준석 두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단일화에도 효과는 아예 없다. 끝난 스스로가 스스로를 끝낸 최악의 수를 오늘 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준비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여론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딴에는 뭐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겠다, 뭐 혹은 뭐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런 헛생각을 품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자기 정치 인생을 조집니다. 많은 정치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그래요.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지난 10년 동안 뭘 해왔는지를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저러면 사람이 이상해지는구나. 남들이 봤을 때 그냥 혀를 차면서 지나가는 정치인이 되는구나. 아 진짜 싫어. 라는 말을 듣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준석이 몸으로 보여주는 건데 오늘은 그야말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도덕적 파산. 너는 끝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대선 토론이에요? 대선 후보들이 앉아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된 소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고 유권자들한테 어떤 효용적 목적이 있는 거. 뭐 때문에 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모욕을 한 거야, 상대를 모욕하는 거는 왜냐면 인터넷 커뮤니티 어그로꾼들의 목적이거든요. 걔네들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뭘 달성하겠다 이런 게 없어. 인터넷 커뮤니티 어그로꾼들의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모욕하고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주는 거. 그게 자기의 자산이고 그게 자기의 목적이야. 그게 나를 뿌듯하게 만들어. 걔는 평생 그러고 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누구 뭐 연예인들 데려다가 욕하고 뭐 정치인들 데려다가 욕하고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끌어다가 욕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면 사람들이 날 봐주니까. 근데 저게 정치라고 착각한 이제 40된 어떤 정치인의 최고입니다. 저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극우 포퓰리스트, 온라인형 극우 포퓰리스트의 본질이에요. 맞습니다. 많은 언론 관계자분들이 오늘 머리를 한 대 맞는 충격을 받으셨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이준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충분히 이준석을 알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지하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저 사람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었던 거구나. 인터넷 커뮤니티 어그로꾼 중에서 유명한 인간일 뿐이었던 거구나. 방송에 나오는 인터넷 커뮤니티 어그로꾼이었구나라는 걸 오늘 깨달은 거예요. 자, 저런 것들은
공론의 장에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극우 포퓰리스트가 이 나라에서 정치적 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거를 유권자 집단이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그런 짓을 해가지고 유명세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걸로는 어떤 정치적 효용도 달성할 수 없다. 너는 퇴출이다라는 거를 유권자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몇 %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저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를 내일부터 우리 언론들이 좀 제대로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깝네.